안녕하십니까. 항상 월요일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코로나가 지난 주말 중에 좀 많이 터져 나오면서 좀 우울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 행사 많으실 텐데 조금 줄였다가 새해 행사로 조금 더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소약해질 시점을 통해서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날도 추우신데 혹시 꽁꽁 얼어붙은 마음 있으시고 또 부동산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시간 동안에도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가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이슈들 전체적으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요즘 그 부동산 투자, 특히 주택 투자에 있어서 양도세라든가 세제 문제 그리고 또 취득세 문제,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나 현재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틈새 시장이 다세대 주택 그리고 또 지방의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지금 모두가 지금 현재 또 어떤 틈새 시장이 되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에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시장이 아마도 지식산업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 그 질문이 많은데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틈새 시장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야 하나요? 사실은 제 강의는 아닌데 그냥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요즘 그렇게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이죠. 아파트형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도심 내 아니면 수도권 이내 아니면 지방 군소 도시일지라도 좀 공장들 IT, BT 기업들 또 기타 여러 좀 이렇게 환경이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장을 좀 짓게 하고 또는 사무실로 또는 회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처럼 만든 현재 공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호수별로 나누어 가지고 마치 아파트처럼 꾸민 공장이다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이게 지식인들에 좀 모이지 않느냐, 좀 용어가 좀 탐탁지 않다. 그래서 여기를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데가 많이 있는 데가 뭐 구로라든가 아니면 성수동 그래서 또 양평동 이런 데에 보면은 조금 굵직한 건물들이 올라간다면 교통 좋고 하는 곳에 계속 공급되고 있죠. 최근 이 부동산 투자처를 지금 찾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아파트형 공장, 이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목적 자체, 투자의 목적체가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이었죠. 월세 나오는 수익형이었는데 최근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이게 또 차익형이 돼가지고 투자를 목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이 아파트형 공장 특히 이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단지 월세만 나오느냐 그리고 또 규제가 풀릴 경우에 과연 매매가 가능하느냐 과연 이 코로나와 또 이 높은 고임금 체계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재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틈새 시장을 활용해 가지고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없겠지만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한 30-40%는 투자를 해서 월세도 잘 받고 가격도 올라서 좋아하는 분들 있는 반면에 한 50-60% 정도는 지금 현재 세도 안 나가고 관리비만 내고 팔리지도 않고 우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끼어서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또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 있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들도 좀 있는데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세도 안 나고 1년 또는 1년 반 이상을 또 지금 현재 월세도 못 받을 뿐더러 관리비만 내고 있고 이자만 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식산업센터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소형 오피스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소호족이라고 해서 창업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벤처 산업이 막 육성할 때는 이 소호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 창업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자기 사무실과 공장에서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공장, 자기 기업의 위치를 맞추는 건 항상 어디에 있죠? 저렴한 임대료에 있겠죠.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가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장이 저렴한 임대료라고 해서 어떤 지역을 선택을 했을 때 무조건 기업들이 갈 수 있습니까? 저렴한 임대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인재 확보죠. 인재 확보. 위치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안 가는데 저렴한 임대료라 해서 내가 회사의 어떤 주체로서 뽑았다고 옮겼다 하더라도 인재 확보가 안 되면 회사가 어렵게 되죠. 그리고 인재 확보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 인력의 확보죠. 인력의 확보. 요즘 계속 아마도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멀리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 뭐 어떤 메트로 아니면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중심 지역 갈 수밖에 없죠. 왜죠? 자녀들 결혼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또 부인들의 주거 문제, 뭐 본인만 결혼해서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그 부인 또는 배우자라고 표현하죠. 배우자의 직장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공장 그리고 회사의 위치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가 내가 지금 어떤 세금의 회피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서 틈새 시장에 무조건 가는 건 또 위험이 적지 않게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주택,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취득세가 좀 많고 양도세가 중과세 걸렸다 하더라도 뭐 1억 예를 들어서 1억이 오르면 취득세 양도세 5천만 원 내더라도 5천만 원이 남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피하려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쌌더니 아예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또 대출도 잘 나온다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다 보니까 공실이고 팔려고 하니까 팔 수도 없고 오히려 그냥 5천만 원만 벌어도 될 걸 좀 더 욕심내려다가 아니면 틈새 찾아가려다가 한번 물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싸게도 팔 수도 없는 그러한 시장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반대로 좋은 위치에 좀 비싸지만 샀다가 월세도 잘 나오고 또 월세를 살던 회사가 본인이 직접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회사가 커서 다른 데로 갈 때 다른 임차 회사가 잘 들어와서 이 월세 놓는 것도 매우 원활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뭐 월세만 받으러 왔더니 가격도 올라서 꽝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요즘과 같은 세금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는 지식산업센터도 하나의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과거에는 뭐 수익형 하면은 오피스텔을 많이 찾았죠. 그런데 요즘은 수익형이 이 지식산업센터와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은 월세가 무조건 잘 나오고 깨끗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팔기가 어렵고 가격이 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하나의 주거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의 주거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주거로 인식이 되면 팔고 싶을 때 또 제대로 안 팔릴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오피스텔은 월세가 많이 나오지만 좀 월세가 적게 나오는 빌라 쪽으로 가서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재건축으로 갈 경우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해서 또 양도세 비과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월세를 받다가 좀 크게 버는, 아니면 내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해주는 쪽으로도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틈새 시장은 지식산업센터와 빌라,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요즘의 문제는 아니죠. 과거 5,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과 같이 우후죽순 굉장히 많은 지상태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질문도 많고 우려도 많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를 살 경우에 장점, 일단 취득세가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4.6%인데 뭐 50% 또는 심지어는 뭐 75%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요. 25% 감면받는 것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부분이고, 또 재산세도 역시 뭐 과거에 50% 감면해 주다가 요즘 37.5%까지 재산세 감면을 또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재산세 감면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10만 원 낼 거 3만 원 내면 7만 원 낮으면 기분상에 좀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요즘 종부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고, 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냥 일반 세율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요즘 최근 틈새 시장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또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내 집이 있고 내 자녀도 집이 있는 경우에 뭔가를 하나를 해두고 싶은데 월세가 좀 나오는 거, 나는 연금이 좀 적고 뭔가 월세가 좀 나왔고 뭔가 사업을 하지 않으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수익형으로서 틈새 시장을 좀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도 다 있고 연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 이렇게 월세를 탄탄하게 받으면서 가격까지 올라준다면 좋겠죠. 또 설령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세만이라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월세만이라도 잘 나와준다라면 자기의 투자의 목적을 실현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좀 투자했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좀 있죠. 단점. 잘못 사면 공실이 납니다. 이 공실이 나면은 일단은 대부분 관리비는 그냥 공실이 나든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비의 부담도 크게 되죠. 그다음에 안 팔릴 경우에 이거 다음에 이건 계속 안 팔리면 대물림해야 됩니다. 이거 안 팔리는 것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결국은 잘 사면 장점이 되는 거고 잘못 사면 단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할 때 체크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체크 사항을 좀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누가 뭐라도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든 그 어떤 부동산 사더라도 땅을 사더라도 입지죠. 입지 중에서도 특히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하나가 선택되면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요. 그래서 요 입지가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입지를 지원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봤을 때 교통 인프라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부분은 보통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주변에는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다라면 좋은 건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교통이 좋아야 되죠. 자녀분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배우자분들의 직장 문제, 이런 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덕목은 교통이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이겠죠. 그리고 좀 저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 인프라가 좋아야 됩니다. 산업 인프라가 좋다라는 건 이게 회사들 간의 협력 관계가 좋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뭐 홈쇼핑 아니면 개별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뭐 한 경우에는 필요 없겠지만 회사와 회사 간에는 서로 비슷한 동종의 업계가 모여 있을 때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업하는 체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산업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좋다. 그리고 이 산업 인프라의 특성이 좋으면 또 아는 업체가 서로 끌어와서 서로 간의 협력 관계에서 또 더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가 있다라는 건 인력의 확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가 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장을 다닐 만한 지역이라면 저절로 사람들이 올리려고 하지 않아더라도 월세가 서로 오르겠고 또 월세가 너무 높아지면 직접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월세 많이 냈다면 한 10년 내고 나면 산 것보다도 내가 이걸 차라리 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임대를 하다가 회사가 작았을 때는 월세로 있다가 직접 매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산업 인프라가 좋은 지역은 세입자가 곧 자기가 매매자가 되어서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이 많으면요. 1년, 2년, 어떤 경우 그 이상도 이 공실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좀 벌려다가 관리비만 내고 팔리지도 않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주변에 많은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또한 본인이 투자를 하려고 한 지산 자체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이 아파트형 공장은 보통 택지 개발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한번 공급이 된다고 하면 우후죽순 막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이 산업 그 땅의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걸 하나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인허가를 하나만 내주지 않잖아요. 땅 전체가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좀 항상 확인하고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입주가 형성되고 난 후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특히 미분양이 주변에 많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물건도 미분양이 나서 혹시 정말 관리비만 내고 이자만 내야 되는 건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실 여건 주변의 시세 우리가 보통 분양하러 가면 다 좋다고 해요. 다 대부분 분양을 하지요. 분양은 1, 2년 또는 적어도 2,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분양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듣고 아니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사분들에게 이해만 듣고 이 얘기만 듣고 갔더니 입주할 때 돼 보니까 세도 안 나고 공실 너무 우울하지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식산업 상태에 사시는 분들은 이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꼭 가봐야 됩니다. 이 입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관 같은 게 있는데 홍보관만 보지 말고 홍보관은 좋은 위치에 있는데 막상 입주했을 때 내가 가져가야 될 그 물건지는 굉장히 멀리 있고 안 좋은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익률이죠. 이 수익률이 참 기기묘묘한데 보통 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에서 이자 빼가지고 실투자금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률 계산했을 경우하고 대출을 안 받고 투자했을 경우 보면 대출을 안 받고 투자해서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건전한 수익률로 보는데 이 수익률은 대출 없이
위치에 따라서 인기가 좋은 지역은 한 4%, 인기가 없는 지역은 6%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수익률 6%, 7% 이거 보고 가는 사람들 이거 위험합니다.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좋은 지역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수익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눈이 확 해가지고 은행 이자 계산했더니 몇 배 되네 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 가가지고 투자하는 분들 있죠. 요분들은 나중에 임대도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팔려고 팔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이 수익률이 분양도 안 되고 하면은 꼭 나타나는 게 뭐죠? 보증제, 뭐 보증 또는 보장제, 뭐 이상한 뭐 증권 같은 것도 끊어져요. 아무 쓸모도 없죠. 뭐 보증 증권 뭐 이런 거 끊어진 거 있는데 이거 2년 3년 뭐 보증한다고 하죠. 이거 간단한 방법이죠. 보증제. 예를 들어서 월세를 6%밖에 안 나오는 4%밖에 안 나오는데 8%를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보통 이 사람들은 4%에 그냥 현장에 내도 돼요. 그리고 더하기 4%는 여기에 있는 건설사가 시행하는 사람이 직접 내주면 되잖아요. 몇 년? 결국은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결국 사는 사람, 수분양자가 다 내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뭐 보증제, 보장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보증제라든가 보장제 붙은 데 있죠. 여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안 팔리면 보증해주고 얼마나 안 팔리면 보장해주겠냐.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이나 뭐 좋은 지역 가보세요. 수도권이든 지방도 잘 팔리는 데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안 팔리면 이거 활용합니다. 이 보증제 요 카드 이거 여러분에게 상당히 아픔을 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말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요. 취득세 빼고 뭐 인테리어 비용도 빼고 소득세도 막 빼고 계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건 모두가 다 빼고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넣질 않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수익률 계산할 때는 그냥 대출 없이 분양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보증금과 월세 계산하셔가지고 대출 없는 수익률 4에서 한 6% 정도가 나오는 지역 좋고 보증제, 보장제 없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이죠. 여러분이 투자하는 곳은 결국은 여러분의 눈과 귀로 들은 그 의사 결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 꼭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 홍보관만 딱 들러가지고 봤더니 너무 좋고 그럴싸하죠. 그런데 그 홍보관의 위치가 여러분이 사고자 하고 분양받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안 좋은 것들이 보면 홍보관 위치는 좋습니다. 이거 믿지 마시고 내가 지어진 후에 살 그 후보지, 지역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까 제가 항상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사는 사태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관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꼭 내가 산 위치에 가셔가지고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현지 부동산에서 한번 들어보셔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 정도 가는지 그리고 공실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가 있겠죠. 뭐가 들어오고 지하철이 뭐가 들어오고 아니면 GTX 뭐가 들어와서 교통이 얼마 좋아지고 주변에 누가 살기 좋아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듣고 난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틈새 시장도 있긴 합니다. 틈새 시장은 반드시 안 할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틈새고 아니고 일단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더라도 여러분의 눈과 귀로 확인을 해서 정말 나에게 맞는 물건이고 부동산이라면 투자하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눈 딱 감고 여러분에게 맞는 지역에 투자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